자식에게 물려준 복, 축복이 어찌하여 황호가 되어 돌아왔을까요?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당신의 재산,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평생을 통해 삶의 이치와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해 온 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현명하게 살고 아끼고 모아서 마침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루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게 되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결국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괜히 어설프게 재산을 남겨주어 내 자신은 물론 자식과 손주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어 오직 건강한 몸과 올바른 도덕적 가르침만을 남겨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부디 제가 드리는 이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아이가 이제 겨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미리 나누어 주자.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는지 알고 마음을 놓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과 다른 곳에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이 땅은 몇 살짜리 아들에게 저것은 몇 살짜리 딸에게 준다고 못을 박습니다. 태어나 보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이 생긴 아이들, 물론 제대로 된 가정교육 속에서 이것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너희는 너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은 쉽게 자만하게 됩니다. 이제 고작 고등학생인데 벌써 수억 원짜리 집이 자기 것이고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도 전부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생을 노력해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만큼 벌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탓이지요. 결국 부모가 자식의 분투하려는 의지를 꺾고 스스로 독립하려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옛말에 내 피땀으로 번 돈은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생하여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단돈 1. 2만 원을 쓸 때도 수없이 고민하지만 누군가에게 거저 얻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아주 쉽게 써버립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좋은 차나 한 대 뽑아서 인생을 즐기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돈이 사업을 시작할 종잣돈이 되어 더 나은 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대신 당장의 과시와 쾌락을 위해 탕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가 너무 일찍 물려준 돈은 자식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둘째, 재산을 나눌 때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몫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둘이라고 해서 아들에게 얼마, 딸에게 얼마 이렇게 전부를 나누어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의 몫은 남지 않게 됩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눈치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신장을 이식해야 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수천만 원의 큰 돈이 드는 병에 걸렸을 때 내게도 재산이 있으니 이것을 팔아서 내 병원비로 써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자식들아 알아서 내 병원비를 해결해 다오라며 자식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기약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나누든 자기 자신을 위한 목,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는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TV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안에 작은 휴대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 하기를 이 성철이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큰 복을 받아가세요. 셋째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아들 하나가 10딸보다 낫다거나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인 출가 외인이라며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내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자식입니다. 내가 낳고 싶어 낳은 내 분신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시집간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칼부림이 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몰아주었더니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이 오히려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들과 딸을 똑같이 대하십시오. 만약 아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등의 책임을 더 지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눈 뒤 부모의 몫으로 남겨둔 재산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제사를 모시는 막내에게 주도록 하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 올바르게 나누어야만 그 돈이 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그저 재앙을 부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넷째, 절대로 재산을 입으로만 나누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법과 문서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집은 큰아들 것, 저 땅은 막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발뺌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 믿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형제도 남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을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재산 분배에 들어가면 단 한 면의 땅, 단 한 푼의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나눌 때는 반드시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증된 법적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재산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성장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한 몫을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셋째,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넷째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기십시오. 재산이 없는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애써 모은 재산이 지혜롭지 못한 분배로 인해 복이 아닌 화가 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미 현명하신 여러분께는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혹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참고하시어 훗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가 문득 궁금해지네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몇 살이신가요? 각자의 나이에서 각자의 경험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